네, 2025 EBS 성우공채 1차 대본풀이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생각보다 이 문제들을 다 훑어보려면 시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아서 약간 빠르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우리 준비하시는 예비 성우님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대본 분석에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약간 좀 이 사운드, 소리에 대한 또 팁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짧게 한두 마디 정도는 이거는 살짝 시연을 보여줘야 이게 이해가 빠르다 하는 부분들은 아주 짧게만 살짝 집어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통 대본 내레이션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자, A를 한번 우리 한솔 성우님께서 한번 분석을 한번 좀 해줘 보실까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솔 성우님만 말씀 주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다음을 훑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좀 이제 뭐 저 A를 지금 얘기를 하지만 A랑 B를 잠깐만 같이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게 재작년 그리고 그 전의 문제를 보셨을 때는 좀 아시겠지만 사실 이 A형과 B형의 차이가 원래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번 대본은 A형과 B형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데라고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좀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의 어떤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된다는 걸 일단 좀 먼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이제 출생률에 관한 얘기죠. 예, 출생률이 지금 0.78까지 떨어지고 굉장히 이런 어떤 인구 감소의 국면을 맞이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뭐 풀어나가야 할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뒤에 오지 않을까 하는 좀 도입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어떤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내레이션을 할 때 늘 그렇지만 어떤 시선에서 어떤 태도에서 어떤 화자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얘기를 해줄까를 여러분들이 사실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톤과 여러분들의 말투와 이 내레이션을 전달하는 그 전반적인 말을 이제 결정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은 어떤 사회 문제를 좀 접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출생률에는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진지한 톤의 약간 차분하고 진지하고 좀 정갈한 톤의 어떤 그런 말들이 좀 어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또 굉장히 가라앉은 목소리 합계 출산율 0.7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하게 너무 이제 곧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의 직전에 도래했다 이제 이런 류의 분위기를 사실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레이션이 나온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것이 왜 던지는 것일까? 우리는 다 이제 멸망을 맞이했으니 이렇게 겸허하게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사실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려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풀어나갈 것인가 혹은 뭐 이제 어떠한 문제들이 지금 또 이렇게 산계에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그런 이제 뭐 톤이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그렇게 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 지금 뭐 0.78, 2006년부터 380조 20년 사이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되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좀 이런 숫자들을 얘기할 때도 이 장음을 되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숫자 중에 2랑 4랑 5는 그 장음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설명을 진짜 네, 그래서 오시는 건가요? 사실 살짝
네. 네. 그래서 20년, 20년 사이, 뭐 2006년 이런 것들을 할 때 너무 그냥 2006년, 20년 사이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의 20년, 2006년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장음들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이런 숫자 전달이 또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그런 이제 느낌들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런 해석이라는 걸 지금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드렸는데 그냥 이런 문장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도입부거든요. 여러분들 내레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신경을 쓰면 하는 부분이 사실 어디냐면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디에 속하는 내용일까? 이게 그냥 도입부에서 이렇게 조금 뭔가를 화두를 던지면서 들어가는 내용일까? 중간에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내용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들어가는 도입부의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그림들을 좀 어떤 그 정보값들을 먼저 머리에 좀 넣으시고 이것들을 분석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지금까지 보아온 건 그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이것이 그냥 되게 아까 얘기했듯이 절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내레이터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이 얘기를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지금 얘기를 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태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런 톤, 분위기, 소리들을 조금 잡아서 가시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느껴지는 분위기대로 감정들을 잡고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소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쉽고 이 말을 해주는 내레이터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건지 그걸 먼저 정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이 내레이션 요 파트가 대본에 나와 있는 파트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있고 이 뒤에는 혹시 이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들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떤 역할을 전체에서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 잊지 마세요. 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하고 4하고 5가 장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단음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2, 4, 5만 찍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자 이번에 내레이션 B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상준 성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사실 이제 한솔 선배님처럼 그렇게 디테일한 분석까지는 좀 하진 못했지만 이게 어쨌든 저희가 아까 내레이션은 결국 첫인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톤, 가장 내가 편하게 매력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어쨌든 내레이션 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저도 지방생 때 많이 했던 게 이 내레이션을 변성을 이제 하잖아요. 아까 이제 선배님이 이제 시연 보여주신 것처럼 합계 출산율 0.9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예 목소리를 바꾼다는 생각 자체를 그냥 아예 버리시고 그 뭐 사실 다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화자고 뭘 대상으로 말하는지만 명확하게 결국 그리는 게 중요한데 뭐 A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사적인 얘기고 되게 그 진중한 정말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학계 좀 저명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내가 얘기하는 분위기라면 좀 B는 훨씬 좀 편안한 분위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물론 이것도 우리 몸에 대한 이런 걱정이나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근데 이 대본 자체가 일단 A 같은 경우는 다큐 프라임이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K 뭐 이런 조금 중요한 걸 돼서 나온 거고 B는 제가 알기로는 그 귀하신 몸이라는 그 프로그램 좀 더 이제 대상 집중적인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살피는 그런 내용이라 맞아요 사례자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뭐 테스트도 하고 뭐 시험의 경과도 이렇게 알아보는 거다 보니까 훨씬 가깝고 좀 친근한 느낌의
그런 분위기를 주는데 좀 초점을 맞추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EBS는 기본적으로 그 원하는 게 그 깔끔하고 어떤 그런 좀 교육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A보다는 편한 느낌으로 좀 하면 좋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명확한 의료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뭐 혈관이라든가 뭐 노화, 고혈압 이런 좀 어휘나 단어들이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게끔 하는 건 어쨌든 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또 나름 또 B도 건강에 대한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면 너무 심각하게 흘러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A도 B도 너무 심각한 내용처럼 흘러가는 것보다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또 이제 B를 살펴보면 앞에는 이제 좀 더 약간 르포 형태에 좀 가까운 좀 이제 사례자들을 찾아서 이제 그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여러 이제 영상들이 나오면서 진행되는 다큐일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대본에 상황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A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들이 나와 있고 이런 걸 보았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걸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하는 내용의 서두였다면 여기는 자 이런 게 이렇다고 이런 위험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사연을 받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조금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다음 내용들을 좀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조금 더 감정적인 표현이 약간은 조금 더 커도 되는 들어가도 되는 그래서 상황들을 약간 더 앞보다는 A보다는 B가 조금 더 상황을 더 그려주는 내레이션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좀 듣는 사람들도 좀 소규모의 좀 더 이렇게 좀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좀 둘러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제가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이렇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현우 성우님이 아까부터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이 거리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발표하는 것처럼 할 때는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리톤도 조금은 올라가게 되고 소리도 조금 더 강하게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 이거 정말 그럴까? 라고 말을 걸어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돼서 소리도 아주 강하게보다는 조금 더 편한 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지? 한번 생각하고 녹음해 봐 주시면 확실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네네. 그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제 비슷하게 거리감이라는 문제에서 저출생이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사실 이건 되게 사례자를 가깝게 바라보고 상대의 대상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과의 거리감, 이 내레이션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과의 거리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B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화면의 구성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성이라고 할까? 이 사이사이에 내레이션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라는 것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레퍼런스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인지의 정보가 있으시면 그려지실 텐데 딸의 제부가 이렇게 나타나고 20년째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딸 얼굴 이렇게 딸이 하고 어머니 나오고 뭔가 인터뷰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떤 그 화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약간 이렇게 붙잡고 약간 아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 그 화면의 구성적인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뭐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이라도 조금 참고하셔서 어떤 느낌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선생님 저도 얘기해도 돼요? 너무 네, 선생님 너무 두 후배들이 얘기를 너무 잘해줘 갖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 5줄의 나레이션을 읽고 뭐 단어 정리하고 띄어 읽기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 5줄의 나레이션이 내 몸에 완전히 숙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숙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를 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이 안에 영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솔 성우가. 그런데 이제 맞아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엄마가 이렇게 맞아요. 그게 도움이 되나 너무 디테일하게 또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되게 촌스러운 나레이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상에 없는 나레이션은 안 되고 그렇다고 영상을 디테일하게 막 들어갈 필요 없고 내 위치가 있거든요. 나레이션은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약간 주책 바가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딱 그 포지션을 정해놓고 여기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촌스러운 나레이션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네. 내가 내레이터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 또 상황을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거기에 또 함몰되기 쉽고 또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되거든요. 너무 심각해진다든가 너무 촌스러워진다든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내레이션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고요. 이제 연기 대본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남자 대본 2번인데요. 네, 상준 성우님 혹시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사실 분석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말씀이 그러니까 분석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좀 위축이 개인적으로 살짝 위축이 그럼 본인이 연기하신다면 어떻게 연기하실 건가요? 맞아요. 이거 네, 좀 어렵네요. 제가 약간 오늘 특별 객원으로 좀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뭐 따로 강의를 하거나 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사실 설명이 조금 막 잘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한번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본인이 연기를 하신다면 어떤 걸 좀 이제 주의해서 하실 것 같은지 한번 훑어볼까요? 일단 좀 대본에서 어쨌든 좀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덩어리라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깨달은 듯 이렇게 좀 괄호가 나오는 부분과 그 앞부분의 내용 그리고 좀 마지막 부분에 그런 차별점을 잘 좀 포인트를 두고 그게 이어지게끔 흘러가는 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대본 이게 설명에 나왔듯이 이 친구가 지금 약간 너드고 자기만의 이제 분야에 되게 이렇게 몰두해 있는 친구인데 이제 자기가 아는 게 드디어 나와서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어설픈 약간 기쁨과 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줄 수 있을 땐 충분히 표현해 주고 근데 대신에 이제 상황이 바뀌거나 반전됐을 때 명확하게 차이를 주는 것 또한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괄호치고 의기양양, 깨달은 듯, 생각하는 호흡, 그리고 점점점 수많은 느낌표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얘네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바뀌는 느낌들을. 이게 사실 그 저희 호흡이 연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게 뭐 호흡이 실제로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숨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연기가 사실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깨달은 듯이라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을 때는 실제로 제 호흡을 바꿔보면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 전환이 있을 때 사실 이게 감정 변화가 있어도 어쨌든 같은 인물이고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게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 통일성이 그 순간 사라져서 오히려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연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호흡을 내가 안에서 좀 잘 연결해 주는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런 바뀌는 부분들은 호흡으로 충분히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 근데 또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한 호흡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혹시 좀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저도 그 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저희가 시험 녹음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는 시간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본을 차라리 그냥 외워가지고 외워서 하는 게 좀 도움이 됐던 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 대사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게 호흡이 되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말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떠올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는 과정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거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 상준 성우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사를 떠올리려고 그 말을 떠올리는 그 시간이나 그 미묘한 타이밍이 실제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대사를 떠올리려고 하는 그 시간, 아 맞다, 나 이제 의기양양하게 얘기했어야 됐지? 하고 떠올리는 그때의 그 뇌의 움직임이나 호흡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대본을 외워서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중간중간에 괄호로 이런 지문들이 나와 있을 때 확실하게 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변하는 걸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를 염두에 두고 호흡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어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대사들을 호흡이라는 풀로 붙여가지고 한 장의 긴 것처럼, 길게 나와 있는 종이처럼 이 대사들을 다 잘 호흡으로 잘 붙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니 저는 그게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찰떡으로 만들어 주셨. 네. 그리고 또 이 사실 이제 원본이 이제 그 세미와 매직큐브에 나오는 대본이고 그 심규혁 선배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어리고 이 섬세한 그게 너무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이 원본을 보면 조금 좀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규혁 선배가 진짜 이 어린 거를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대 설정할 때도 역시 아까 전에 여자 대본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대 후반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그 남자 지금 그 지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이제 어린 소리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편한 것 중에 제일 어린 자신 있는 소리를 하기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대본이 사실은 20, 30대여서 이제 내가 30대 정도까지가 편하게 표현이 되는 분들이면 괜찮으실 텐데 만약에 거기까지 소리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면 사실 더 어리게 잡으시는 게 좀 차별점을 두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너무 소리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어린 캐릭터를 잡을 때 그냥 너무 소리에만 치중하게 되면 너무 불편한, 그냥 자기에게 너무 불편한 연기와 불편한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말투와 이 캐릭터가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너드 캐릭터라는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너드라고 너무 또 바보같이 잡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너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뭐 이제 그런 한쪽에 약간 조금 약간 나쁜 말로 좀 찐따같이 보일 수 있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는 캐릭터들이 있지만 또 되게 또 어떤 방면에서는 하나의 굉장히 전문가적인 느낌들을 보이는 캐릭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딱 봤을 때 약간 안경 파칭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의 그런 캐릭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적인 느낌, 여러분 이 캐릭터가 어떤 성격의 어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본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EBS적인 대본이에요. 뭐냐면 레테의 강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승의 강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애니메이션의 대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EBS적인 대사예요. 그렇다면 이 정보 전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사라는 건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지금 독백이란 말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거고 깨닫고 막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액션이 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한 액션보다는 그 움직임이 큰 것보다는 어떤 일정한 움직임 안에서 굉장히 방향성을 많이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향성이 없이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툭툭툭툭 하다 보면 너무 재미없는 연기가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좁은 공간 안에서 막 방향을 여기저기 해야 재밌고 다이나믹한 그런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상준 성우님이 처음에 말씀 주셨던 이 호흡들이 변할 때마다 다 이제 이런 지문이 지나갈 때마다 다 다른 표현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랑 이제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몸 상태가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를 보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줘야 이 대사들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대사들이 아니라 좀 의미값을 좀 가진 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솔 성우님 말씀 주신 교육방송이다 하는 내용 집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대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자 대본 2번인데 먼저 최양은 성우님부터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이 아이는 강아지가 예쁜 여자아이로 변신한 그런 신비로운 힘을 가진 캐릭터잖아요. 너무 예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말 이렇게 목을 막 쬐면서 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요. 매력 없어요. 이 캐릭터는 강아지 귀여움. 네. 그래서 좀 약간 뭉툭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필로 따지자면 막 우리가 막 칼로 막 해서 뾰족한 샤프심 같은 것보다는 사비 연필의 그 뭉툭한 선으로 그린 그림 같은 그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되게 막 많은 사건들이 있네, 이 안에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방향성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좀 큰 그림을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독백이나 혼자 막 쏙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큰 그 공간을 좀 크게 쓰시고 무대를. 그리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질서 있는 분석하에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무브먼트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제 또 약간 이제 여자 대본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이제 여자 예비 성우분들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호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호흡들을 수행하다 보면 굉장히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빨리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네잎클로버를 찾는 호흡을 발견하는 호흡들이 있는데 이 호흡도 하고 찾으면 그렇게 물건을 우리가 찾지 않잖아요. 실제로 어딨지? 하고 보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호흡들이 전부 다 그럼 충분히 좀 찾아봐야 되고 근데 이렇게 호흡을 구성을 하시려면 사실 최양현 성우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대가 넓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훑어보고 언니가 왔다. 언니 쪽으로 달려가고 자, 그리고 나서 명탐정을 흉내낼 때 또 하고 나한테 빠져드는 그런 호흡들 이제 나한테 말하는 그리고 또 발견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어디서 소리가 나지 하고 돌아봤을 때 얘가 어디를 보고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좀 더 넓은 그러니까 남자 방금 전에 2번보다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강아지였잖아요. 그 냄새를 많이 맡아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새를 네. 이거는 근데 살짝 이런 느낌을 섞어주는 건 사실 되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너무 온갖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특히나 뭐 냄새가 나라고 아예 나오는 이 대사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떤 그런 헥헥거리면서 뭔가 냄새를 맡는 살짝 강아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느낌들을 조금 실어 간다든가 방금 이제 상준 성우가 해줬던 그런 느낌을 살짝 같이 가져가면서 맞아 얘 걔였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이 해주셨던 말들이 굉장히 정말 너무 중요한 말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캐릭터가 왜 자꾸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막 이렇게 이 시야가 넓게 가고 하는 그것이 왜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기 때문이거든요. 어린애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뭐 엄청 산만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애들은 막 이거 하다가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다시 시야가 또 이렇게 갑자기 시선이 다른 거 쫓아가기도 하고 막 엄청 그렇게 확확 바뀌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의 어떤 되게 순수한 시선 그런 것에서 이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가셔야 이것을 그냥 너무 계산적으로만 이렇게 했다가 이걸 봐야지
아, 저걸 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게 되면 너무 좀 뚝딱거리는 그러한 모먼트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 자체를 나는 어린아이다. 모든 것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이렇게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되게 순수하게 바라보잖아요. 또 특히 개였는데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예, 좀 더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고 가시면 조금 더 그 이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정말 소리는 정말 선배님이 얘기하셨듯이 너무 막 예쁘게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2번과 차이를 주기 위해서라도 뭐 조금 더 중성적으로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2번과의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뭔가 소리적 뭐 공기 섞인 소리를 조금 더 낸다든지 그러니까 유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언니도 봐야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뭐 소리를 이렇게 막 엄청 공기를 섞는다던가 근데 이만큼 안 높여도 되거든요. 그냥 낮춘 그거에서 이리 와봐 언니 빨리 약간 이 정도의 느낌에서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에서 예, 저 시연을 들으니까 너무 확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런 정도의 그냥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쪼아서 예쁘게 하지 않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아이의 마음 말씀 주셨을 때 이게 뒤에 나오는 노역 대본들에도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공부할 때 나이는 곧 경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럼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없겠죠?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새롭고 뭐만 새롭게 나타나도 다 새롭고 너무 신기한 것들이겠죠. 근데 내가 70년, 80년을 살았다? 다 본 것들이고 그 중에는 좋은 것들도 나쁜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걸 받아들였을 때 똑같은 컵을 하나 보더라도 그 컵에 대한 경험들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 건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는 신중하게 행동하겠죠. 그런 어느 나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할 때는 나이가 곧 경험이다. 그리고 경험의 유무가 어떻게 사람이 반응하게 되는지를 좀 판가름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건 역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이런 의미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남자 대본 3번입니다. 자, 성준 성우님.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 캐릭터 아까 저희 뭐 설명할 때도 뭐 보셨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캐릭터가 의젓한 형의 모습이면서 오두방정 떠는 모습도 있고 자아도취적인 면모까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지문에 너무 과도하게 뭐 그걸 다 넣어야 뭐 점수를 이렇게 뭐 분산 점수를 받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좀 다채로운 면을 어쨌든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EBS 메카물인데 약간 조금 이것도 교육방송인지라 그 약간 이게 보통 하다가 막 너무 열혈 느낌으로 야! 막 이렇게 가진 않아요. 막 이게 이게 확실히 조금 좀 기본적으로 좀 점잖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한 발짝 정도 덜 가는 느낌이 있다. 너무 미치면 약간 곤란할 수 있다. 물론 막 이런 또 캐릭터는 뭐 잘 살리는 게 맛이긴 하지만 막 정말 너무 미친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 그런 좀 교육적인 그런 캐릭터 범주 안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심지어 여기는 이제 독백까지 들어가 있어요. 독백 흑반여 동생아 좀 이런 부분도 다 그러니까 살려줄 게 좀 많다 이번에. 그러니까 속마음과 지르는 마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실망하고 뻘쭘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건 좀 확실히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번도 그렇지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정말 이게 자기 분야라는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동생에 대한 뭔가 이런 뿌듯함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좀 마지막에 무너졌을 때 확실하게 그 부분에 좀 변주를 주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자 약간 좀
설명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면서 야 이건 이런 기술이야 하면서 역시 내 동생이구만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지금 상대하고 있는 스타가디언이라는 애가 다 막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걸 다 막아내고 있어 했을 때는 내 동생이 잘 싸우는데 야 저걸 다 막아? 하고 약간 당황했다가 자 이제 상황이 나오죠. 두 로봇의 대결을 끼어들여주며 다른 로봇들을 막으며 하면 여기 대사가 뭐 있어요? 동생은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있어. 방해하면 용서하겠다. 여기서 또 멋진 척을 잠깐 해줬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래놓고 자기가 멋있어해. 이러면서 또 좋아해요. 자, 네. 야 봤냐 동생아? 할 때는 이제 다시 또 철없는 모습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이제 내보이는 말들이랑 속마음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는 독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약간 이게 흔한 말로 좀 망가져야 된다. 좀 망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아까 전에는 호흡들을 이렇게 다 좀 이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제 변화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다 이어줘야 된다고 했다면 이번에는 속마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걸 다 앞에 대본처럼 이렇게 호흡으로 다 이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독백으로 나온다는 건 결국 그 거리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차이를 주려고 일부러 애쓰면 오히려 이건 역시 좀 연결성이 없게 느껴질 것 같고 이게 독백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거리감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독백의 그런 그 값이 생기는데 이것도 사실 대사랑 너무 따로 놀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전 호흡이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리감이 확 가까워진다라고 좀 전 받아들이면서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호흡 자체라기보다는 그 말하는 대상이 옮겨왔을 때 너무 갑자기 단절되는 것처럼 확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넘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내가 듣는 말이야 라고 생각해서 화자를 나한테로 옮겨오는 정도로 생각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너무 단절되는 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앞에 대본처럼 너무 이으려고 애쓰는 건 또 아니어도 된다는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좀 더 팁이 될 만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재윤 성님? 하여튼 모든 대사에 다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디테일하게 내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떤 클로즈업이라든지 요거는 클로즈업일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올고지 내가 얼굴이 화면에 쫙 오는 거잖아요. 그런 대사들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연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되게 지루해 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호흡도 물론 중요한데 그리고 포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포스. 물론 나한테 하는 독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카메라를 생각해서 클로즈업 나한테 확 들어올 것이다. 그럼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더 집중적으로 또 할 땐 해야 되고 이래야 좀 연기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최양현 성우님이 말씀해주시는 가장 지금 겹치는 포인트들은 너무 반복되거나 지루하거나 너무 획일화된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렵죠. 이 모든 걸 신경 쓰면서 하기엔 정말 어려워요. 자, 네, 저도 한마디만 조금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캐릭터를 잡으실 때 좀 기본값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이런 식으로 뭐 이중인격이라든지 소리가 갑자기 막 변화해서 어떤 다른 캐릭터처럼 느껴진다든지 하는 연기들이 있는 대본들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다들 하려고 하시다 보면 되게 망가지거든요. 두 쪽이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가 어쨌든 얘는 지금 의젓한 모습을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의젓하고 멋진 모습일 때의 상태의 디폴트 값의 소리 혹은 말투, 내가 잡은 캐릭터가 어떠한지, 그렇다면 이 캐릭터가 망가질 때 어떠한 방식으로 망가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 두 가지가 좀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좀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캐릭터 하나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의젓한 형, 오두방정, 자아도취적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의젓한 것을 잘 표현하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 반전으로 오두방정과 자아도취적인 면모를 거기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도 아주 좋은데요. 이게 복합적인 캐릭터를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면 정말 한 문장에서 그 느낌을 다 주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가 연기한 걸 들었을 때 그걸 끝까지 듣고 나서 판단을 하지 한마디 한마디씩 들으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저런 모습 보여주고 이 극이 다 끝났을 때 저런 애구나 하고 우리가 다 통틀어서 그 모습들을 보고 이해하게 되듯이 연기할 때도 너무 한 번에 한마디에 다 보여줄 거야. 지킬고 하이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망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복합적인 캐릭터를 한마디에 다 넣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자 대본 3번인데요. 최영현 성우님, 이거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거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강생들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대사 같아요. 흔히 우리 연습 많이 했던 대사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네, 그래서 너무 획일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그냥 젖어들 수 있는 대본 같고요. 저는 여기 키득키득 웃음, 의기양양 이런 가로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저는 웃음 뭐 이런 것들이 호흡 이런 것이 그 연기를 좀 풍성하게 하는 양념이라고 늘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역시 저도 이제 공부했던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기쁜 웃음이 나오잖아요. 빨리 기쁘려고 해요. 빠르게 기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간에 맞출 때도 그렇지만 소금 진짜 요만큼 넣어도 맛은 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짠맛이 그만큼 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될 거예요.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요리로 유명하신 백 선생님이 이제 별명이 슈가보이시잖아요. 수학을 때려 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양념처럼 이런 호흡들을 살려주시려면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대본들을 문제로 이런 걸 구성해 주셨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붙여놓지 않으시거든요. 충분히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말과 말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벌어지는 경우는 특별하게 말로 써있지 않으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충분히 이 양념 같은 호흡들을 많이 좀 살려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걸 너무 획일화되지 않게 좀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이런 호흡들이요? 네. 호흡이나 아니면 이제 이 대사들이 너무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 성우를 아무나 데려와서 해봐 하면 다 잘할 대본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뻔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이 양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며 아니면 그 뻔한 느낌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도 아니라면 네, 이게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하는 존재감이거든요. 네, 존재감. 저는 그 존재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야, 너 왜 존재감이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재감 트레이닝을 제가 지금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 수업 받았던 친구들은 뭐 다 잘할 겁니다. 네. 무엇이라? 네. 네. 저도 좀 잘 존재하고 싶거든요.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존재감, 네. 여기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친구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내 혼자 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인물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까지 그 영상에 같이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그 카메라 프레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얘가 뭐 했다. 물론 가로에 여기 있죠. 그렇지만 그걸, 여기 나만 보는 대본이니까. 그런데 연기할 때 내 연기 속에 그 친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연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본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대본 같은 게 주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공부할 때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리액션을 해야 되는 대사가 나오면 이 사이에 내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를 대사를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 예를 들어서 친구가 그 목걸이 따라한 거냐고 묻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약간 더 공주, 진짜 좀 공주 같은 예쁜 애가 좀 재수없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너 그 목걸이 혹시 나 따라한 거니? 이 정도 해줘야 내가 얘기하면서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하면서 약간 좀 기가 찬 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부담이 없거든요. 네,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킹 받는 그 느낌. 그래서 방금 최혜은 성우님 말씀 주신 내용이 이 주변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 이 아이가 이렇게 캐릭터 말을 하려면 주변 애들이 어떻게 나한테 자극을 주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이걸 설정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같은 대본을 보고 연기를 하더라도 연기자마다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아마 같은 대본을 이렇게 네 사람이 아마 하자고 하면 다 다르게 할 거예요. 서로 어떻게 했는지 안 들려주고 하더라도 다 다르게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각자가 다른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 연기자인, 일개의 연기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감성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하고 찾아내는 것이 이제 최혜은 성우님 말씀해주신 존재감인 것 같아요. 네,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못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인어 공주, 이 공주 외에 이 두 글자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문제 맨 위에. 거기서 더 들어가서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하시면 그 존재감이 확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본연의 그 처음에 말씀 주셨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훌륭한 분석,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도 들어야 될 말인가? 저도 못 하고 있는 거라 진짜 네. 말이 진행자지 수업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자 대본이 뭔가 좀 그런 헐랭이 느낌이 많네요. 아, 네네네, 많은 것 뭔가 좀 같아요. 뭐 야무지고 똑똑한 캐릭터보다 이 공주도 살짝 좀 어설픈 네네네. 그런 공주의 이미지잖아요. 좀 더 주인공스러운 어떤 허당미가 조금 있는. 근데 이 끝부분에 애드립 있잖아요. 네네,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는 이 애드립을 안 그래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여러분들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애드립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뭐 사실 원본 영상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그려지는 그 뭐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거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분노의 책펼치는 집중해서 읽는 졸린 호흡부터 여기를 되게 재밌게 사실 살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컷이 나오다가 변화하고 하는 느낌에서 나중에 자네? 이제 이런 느낌에서 그 자는 마무리가 어떻게 재미있게 마무리될 것인가. 뭐 그냥 음냐 하면서 뭔가 공주 뭐 이런 걸 좀 섞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제 그러면서 뭔가 되게 행복한 어떤 상상을 한다면 히히 하고 뭐 웃으면서 뭐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혹은 뭐 그냥 자다가 책이 갑자기 훅 떨어져가지고 하면서 뭐 깨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좀 어떻게 재미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덧붙이다 보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오디오로 표현하기 힘든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마시고 그냥 정말 간단한 호흡 몇 개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한번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3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뭐 이제 꼭 높은 음의 캐릭터를 할 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연기의 어떤 패턴들이 이런 높은 아역 혹은 예쁜 명랑한 캐릭터들을 할 때 특히나 거기서 좀 지르는 구간이 많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작점에서 끝까지 계속 높아지기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와 예쁘다 이렇게 가면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히히 웃다가 여기서 계속
좋았어.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고 뭐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능숙한 성우들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앞에 나오는 이제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들뜨고 뭔가 신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계속 그 끝을 잡고 계속 끝없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계속 떨어뜨려서 일정한 구간 내에서 그 소리들을 그 말들을 계속 조금 구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것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더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말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산솔성어가 말했듯이 지금 쭉쭉 올라가잖아요. 텐션이. 이제 그거를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중간중간에 기쁜 웃음 있죠. 키득키득 웃음 있죠. 이런 호흡들 있잖아요. 그런 호흡들을 충분히 해주시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아침이 됐어요. 근데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이거 구분해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의 그 상쾌함, 네, 이거 반짝반짝이래요. 이런 것도 대사 속에 저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아빠를 찾다가 옮겨지잖아요. 공간이 옮겨진 것도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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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정말 듣다 보니 허투루 넘어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아까 말씀 주셨던 이야기들이랑 똑같이 이걸 한 번에 표현하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결국에는 다 쌓인 걸 나중에 듣고 나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다 표현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아침의 상쾌한 느낌 처음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금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편법으로 한 문장에는 하나만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요거, 다음 문장 요거, 다음 문장 저거 해서 하나 다 써놓고 해놓은 뒤에 우리가 생각보다 똑똑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 대본을 봐도 그렇게 다 써놓고 연기를 해보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숙지해놓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들대로 아마 표현이 좀 더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분석적이시다. 기자 출신이라고 해서. 티거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제 정말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 두 문제가 남았어요. 이제 노역들이 남았는데 남자 대본 4번은 어떻게 접근해보는 게 좋을까요, 안철성우님? 저요? 네. 이게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그런 전사,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사연, 그 과거의 느낌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그려내는 그 그림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를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고 젊었을 때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사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화가의 제자로 있다가 지금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길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노인이라고 했을 때 특히 70대 정도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되게 편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노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네. 뭐 어떤 인자한 어떤 느낌이든 뭐 그냥 뭐 약간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런 좌절을 겪고 이걸 포기할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진 어떤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늙어서 몇십 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그 자기의 제자의 편지를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깨지어 가는 그런 과정들. 그렇다면 또 너무 다친 사람까지는 아닐 것이고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의 뭔가 되게 허허실실한 그런 느낌보다는 본인의 어떤 주관도 상당히 좀 있을 법하고 하는 그런 그려지는 캐릭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설정값들 언제 이제 제자가 되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 어떤 식의 절망을 맞닥뜨렸으며 그때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사실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대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액팅이 없고 액팅이 마지막에만 있어요. 액팅이 마지막에만 있고 위에나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대본들에 비해서 좀 캐릭터적인 면이 엄청 탁
드러나는 대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더 섬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시고 내 캐릭터로 만드신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캐릭터의 소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소리를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캐릭터에 맞는 음색을 조금씩 찾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감정선을 가지고 가시면서 이 30대에서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는 이때 확 어떤 변화 딱 여기서 바로 그냥 어떤 약간 필터 뿌연 필터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싹 그 과거의 한 장면을 촥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딱 주고 다시 편지도 아니고 이 과거도 아닌 현재에서 이 캐릭터의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액팅이 조금 더 표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붓을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림도 무슨 그림이지? 뭘 그렸지? 이게 서양화일까요? 동양화일까요? 서예 선생님이니까 저는 동양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호랑이 그림은 어떤 거였으며 지금 그렇다면 이 사람도 호랑이를 그릴 것인가? 호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수묵화의 어떤 부분들을 그릴 것인가? 어느 정도의 종이에 어떤 식으로 붓을 움직이지? 뭔가 굉장히 큰 거에 막 이게 진짜 춤추듯이 엄청 큰 액팅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종이나 붓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그게 막 이렇게 엄청 막 그림을 그리듯이 막 이렇게 춤추듯이 논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조금 한번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좀 이게 아무래도 노역이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수영현 선생님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단 저는 분석인데요. 이분이 어쨌든 70대지만 첫 대사가 학급 부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안하구나 학급 부장. 이 학급 부장이 이 독백의 젊은 날의 30대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잖아요. 나 젊은 시절에 저러지 못했는데 쟤는 저렇게 말아버려서 와 즐겨? 예술을 즐기는 거야? 비교되는 이 부분을 좀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인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학급 부장한테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쵸? 그 제자의 도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시선 처리가 세 줄까지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은 저한테 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나한테. 그래서 내가 포커스가 돼서 내 연기를 툭툭툭 뱉어내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정말 70대에서 30대로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선 쑥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단문이라도 그냥 평범하게 읽지 마시고 쑥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학습부장인 이 내 제자의 모습과 내가 완전히 대조되게 연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그림은 여기 있는데 왜 그려 할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나의 패배감 아닐까요? 나의 용기 없음과 내가 직면하지 못한 나의 모습? 그런 게 좀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휘리릭 춤추듯 붓을 이렇게 그린데요. 펼치고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잖아요. 마지막에 70대에는 야 그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구나. 마지막에 해피한 어떤 편안한 그런 모습을 그리시면 이렇게 플랜을 이렇게 짜시면 연기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음성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에 너무 함몰되지 말으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그림을 짜고 그 이후에 음성을 조금 무리하면 안 되지만 무리해서라도 좀 비슷비슷하게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게 조금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BS에서 70대 노인 할아버지를 뽑을 일은 없어요. 네. 그런 할아버지 목소리, 매력적인 할아버지 목소리를 찾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역량이라 할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작품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리얼 70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리얼한 걸 추구하지만 리얼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가끔 이제 저희 방송사에서 60대, 70대의 중요한 역할이 있으면 진짜 60대, 70대 선배님들이 오세요. 저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냥 70대가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마디 나오는 단역들은 나이가 든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만 주면 되고 이 극에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70대에 너무 매여 계시지 마시고 저도 살짝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70대가 자신의 과거와 이 학급부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를 비교할 때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고
내가 그 사건을 이 그림을 포기하게 됐던 그 사건이 얼마나 예전에 있었던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어제 헤어졌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말 못해요. 말도 못해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겠죠.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뭐 헤어졌어. 괜찮아. 뭐 딴 사람 만날 수도 있지 뭐. 한 달이 지났어요. 아야 나쁜 년 잘 살라 그래. 자, 1년이 지났어요. 그랬었지? 자, 1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건의 내가 겪은 사건이 얼만큼의 시간이 나하고 떨어지는지에 따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몇십 년 전에 내가 이 그림을 업으로 삼겠다라고 했다가 좌절하고 포기한 그 세월이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포기했던 그 사건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건가. 그리고 내 제자는 내가 넘지 못했던 벽을 넘어서 그 머릿속의 소리들이 잔잔해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못 넘었네. 너무 기특하다. 이걸 어린 나이에 넘다니. 하지만 나도 이제는 배웠다. 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 70대의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덧 벌써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남자의 70대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어려워요. 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이 60대 캐릭터 한솔 성우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탄식을 하시는데. 왜냐면 정말 사실 이제 지망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소리적인 부분에서도 벌써부터 좀 부담이 있으실 텐데 길이도 길고 내용도 살려야 될 게 너무 많고 이래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보시면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또 이런 노역이라는 부담감에 짓눌리지 마시고 좀 최대한 즐긴다는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저번에 나왔던 이제 그 동일한 작품 좀비딸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 이제 저번에 나왔던 대본도 그랬지만 상당히 좀 개그적이고 코믹한 부분들이 있어요. 개그적이고 코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즐겁게 내가 좀 더 웃기게 이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재밌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면서 갈 수 있을까? 사실 부담감에 짓눌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너무 또 계속 얘기를 들지만 할머니로 해야 돼 라는 것부터 붙잡고 가시면 그거에 너무 매몰되기 때문에 이 대본을 즐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편안한 소리로 이 장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장면인지, 어떤 포인트들을 살려주면 좀 재미있을지 같은 것들을 먼저 조금 잡고 가시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할머니를 넣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들은 사실 1, 2, 3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이 1번, 2번, 3번의 차이들 이제 사실은 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무섭다라는 결론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그래도 이 할머니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할머니 되게 웃기다, 무섭게 막 그렇게 하네라는 그림들을 좀 그려줄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세세하게 그림을 좀 많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서 이 노역이라는 거를 좀 표현하시는 것도 지금 키가 몹시 크고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굵게 낮게 막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실 텐데 그런 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너무 그냥 그거는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내 목소리가 하이고 너무 그냥 예쁘고 어리고 이런 거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소리인데 그것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좀 그냥 좀 남자처럼 갈까?
조금 그냥 보이시하게 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약간 말하는 것도 지금 좀 엄청 약간 우락부락 억척스럽고 이런 느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는 투가 좀 더 툭툭 약간 이렇게 더 편하게 좀 보이시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가진 소리에서 좀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볼까 뭐 그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60대라는 게 또 막 너무 그렇게 노인도 아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한 아주머니 정도에서 그냥 조금만 더 약간 그런 느낌까지만 가도 그리고 그런 느낌은 어디에서 살려주느냐? 이제 소리도 소리지만 말투 같은 거. 뭐 이제 뭐 어디였지?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말을 하는 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운율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그 말투나 이런 것에서도 약간 길어지는 부분들이 말없이 지켜본다. 약간 이제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소리만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조금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겨갔을 때 이런 60대라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 외적인 것들도 좀 여러 군데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리에 매몰되지 말자. 네. 차윤 선생님, 제 또 고민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약간 사투리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투리를 능통하게 할 줄 안다. 그러면 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사투리가 능통하지 않다. 잘 표현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서울 사람이다요. 나도. 네, 그래서 나도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힘든데요. 네. 일부러 막 오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사투리 말을 어렵잖아요. 그 느낌을 내가 내야지. 그 목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너무 노역으로 내려고 하고 말투도 그리야 그런 거야. 일부러 막 오버하는 것보단 자기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냥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저는 이 할머니가 사실 60대가 할머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라 하는 그 한솔 성우님 말에 정말 동의하고요. 무서운 표정을 계속 짓고 있어요, 이분이. 표정과 액션, 표정과 액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이분은 표정이 있고 액션이 있고. 네. 그런데 조카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조카를 놓치시면 안 돼요. 1번 부드럽게 대화를 해본다. 자, 그래서 1번을 골랐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조카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하다가 이거 2번 궁금하다고? 3번 알려달라고? 이게 다 조카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사를 이걸 생각 안 하고 쭉 읽으시잖아요. 그럼 아까 아역하고 똑같아요. 아역도 하다 보면 톤이 막 높아져서 힘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노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더 괴물돼요. 나중에 괴물됩니다. 네, 괴물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잡으려면 아까도 웃음이나 제가 이런 거에서 잡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역도 지금 1번 조카한테 1번을 골라서 조카가 1번 골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고 다시 한번 흥분되지 마시고 다시 2번도 궁금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조카한테 물어보는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쭉쭉쭉 매몰돼서 쭉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괴물 될까봐 액션도 막 해야 되고 문도 부셔야 되고. 그래서 괴물 할머니 만드시지 마세요. 네, EBS에서 괴물 할머니 안 뽑아요. 네, 괴물 60대 아니에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런데 너무 심한 과한 괴물을 만들까봐. 네, 나중에 왜 괴물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역시 너무 소리에 매몰되지 말고 할머니라는 거에 매몰되지 말고 또 할머니가 힘이 세고 덩치 크고 하다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조카가 일단은 조카가 있고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선 조카 소녀가 있고 자 이들에게 말들을 해준다는 거 명확하게 좀 구분하고 해주시면 그런 함정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투리 말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좀 여기에 좀 더 상준 성우님은 혹시 좀 더 팁이 될 만한 얘기 혹시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어디까지나 과하지 않는 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서 저희가 넣지 말라는 뜻이지. 어쨌든 명확히 캐릭터의 그 색깔은 어쨌든 초반에 잘 보여줘야 되는 건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시간이 이번엔 좀 짧잖아요. 전반적으로 만들 시간도 없고 심사 시간도 아마 더 짧아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뒤에까지 다 이제 세심하게 심사하시는 PD님들이 다 엄청나게 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그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모든 대부분 일단 시험 볼 때 초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처음 몇 줄. 그리고 거기서 진짜 잘 보여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무섭게 하는 요 포인트 살리는 게 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문 부수고 들어가서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자 무서운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좀 호흡으로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 저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또 시간도 호흡 자체를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얼만큼의 길이로 해야 되지?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이번에 단문이 너무 길어요.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좀 길어. 그래서 이거 평소에도 사실 다 못 들으실 텐데 이거 긴 거를 다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약간 있기는 해서 오히려 더 초반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 이번 좀 단문들은. 저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할 때 뒤에 1번, 2번, 3번도 있지만 여기 그 한번 골라볼 켜 하고 여기 1, 2, 3 있잖아요. 이 1, 2, 3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느낌을 1. 부드럽게 대화를 해본다. 2. 따끔하게 혼내킨다. 3. 말없이 지켜본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뭐 차이 같은 것들이요. 이 앞에서 또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약간 말맛들을 좀 더 살려주면 좋겠다. 확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혹시 최현 성우님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특별히 해줄 말보다는요. 저희 직전에 이제 후배가 상준이보다 뒤에 후배인가? 지금 우리 막내가? 네네 뒤에. 그 막내 중에 한 남자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아역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인 줄 알고 야 이렇게 어려운 걸 뚫고 들어왔는데 네가 아역이 안 돼? 했어요. 근데 정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남자 성우들이 아역을 잘하는 성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한다면 조금 아역이 덜 표현이 된다거나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 친구가 겸손하기도 했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굉장히 연기를 최선을 다해서 되게 잘했어요. 음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연기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60대 캐릭터, 70대 캐릭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 후배랑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차 좋은데 목소리가 안 돼. 막 제자들한테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후배의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선배님 그 목소리에서 음성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진짜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입사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그 이후로는 괜찮다. 너무 노역 막 쥐어짜지 않아도 되고 아역도 안 된다고 막 상심할 필요 없다. 그러나 연기를 맛깔나게 만들어서 풍성한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하다. 연기력은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되게 네네. 맞는 말씀이신 게 남자는 한 명 뽑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로는 사실 다 이렇게 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데 저 다음 기수도 그렇고 그 다음 친구도 좀 약간 좀 중점대가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또 EBS에 있다 보면 그 또 아역은 거의 다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엄청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막 진짜 어린 거 옛날에 근데 또 시험 문제도 유아까지 늘 나왔어요. 남자가 5세 여우. 5세 저도 그걸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남자인데 막 그거 여자랑 뭐 공통 단문처럼 나왔는데 이번엔 아예 좀 뺀 걸 보니까 너무 또 어린 거 이렇게 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EBS가 어쨌든 그냥 좀 깔끔하고 좀 정돈된 그 칼라들을 좀 막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희도 막 뽑힌 사람들의 동기들 보면 약간 있어요. 너 되게 EBS 같다. 뭔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말투나 그런 게 되게 EBS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그 맛이 있어요. 뭔가 그 정갈한데 네네.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저희 어쩌다 보니까 우리 5개 방송사의 전속들이 다 모인 때가 있었어요. 거의 전원이
다 모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지켜보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KBS는 KBS 같이 서 있고, 대원은 대원 같이 서 있고, EBS는 EBS 같이 서 있고, 대교는 대교 같이 서 있고, 대원 다 그 방송사 같이 서 있다. 예, 서 있는 것만 봐도 그 방송사 같다. 어떻게 서 있었대?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이제 그 방송사 출신 성우들의 플레이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흔적들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나는 너무 EBS 저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방송사가 조금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우들이 아니라 그 성우들을 사용하는 방송사가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내가 이 방송사에서 연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하면 되겠구나 정도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EBS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방송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2025 EBS 29기 성우공채 문제풀이 시간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좀 길다면 또 길고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 또 짧다면 또 짧기도 한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꼭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되면 좀 아쉽더라고요. 이 말씀도 드릴 걸, 저 말씀도 드릴 걸 하면서. 나중에 생각나요. 네, 꼭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할 걸.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려 보면서 우리 성우님 한 분씩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응원이나 아니면 꼭 해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우리 예비 성우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들 한 마디씩 해드리고 한번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최영윤 성우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하고 함께 이렇게 대본 분석도 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질서 안에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개성이고요. 내 가슴 뜨거운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데 이것은 열정입니다. 네, 그리고 대사도 맛있게, 노래도 맛있게. 이거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실 때 열심히 읽는 거, 뭐 많은 감정을 얻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태도와 열정과 질서 되게 질서와 열정과 태도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이것을 대사 속에 넣어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네, 우리 이제 이어서 이하서 성우님. 저도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사실 처음에 오면서 조금 어떡하지? 게다가 라이브 어떡하지? 약간 부담이 약간 이렇게 좀 안고 왔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떤 분위기들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편안하고 또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약간 배우는 느낌으로 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좀 짧은데 여러분들이 좀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뭐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어려워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해 나아가는 나. 그리고 사실은 최종 목표는 언제나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믿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붙들고 좀 더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또 같은 방송사에서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조 성우님. 네. 사실 전 와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도움이 됐죠. 네. 어쨌든 좀 1차 시험 같은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이제 운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내 실력과 좀 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맡겨 드린다라는 좀 마음으로 조금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중할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만
1차가 그 어떤 다른 시험보다 뭐 어쨌든 그 감독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의 컨디션이나 상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다 보니까 일단 1차를 통과하면 그 뒤에부터 이제 실력이다라는 뭐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말처럼 잘 안 되지만 네,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 그게 뭐 나의 책임이나 뭐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진짜 모든 분들이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많이 덕분에 또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은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예비 성우님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세 분 성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보이스 멘토에서 전해드리는 2025년 EBS 29기 성우 공채 문제풀이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예비 성우분들 이제 성우가 될 때까지 너무 지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잘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난 날까지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봐주신 우리 예비 성우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